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가구가 늘었지만 월세 가구도 늘어나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사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이 지난 20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한 반면 전월세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도 55%에서 60.5%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영향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7억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 침체기엔 조망권이 중시되지 않지만 몇 년 사이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무형 자산의 가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많이 사들인 반면 2012년부터 집중 매입한 제주의 땅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 주체가 거대 자본에서 개인 자산가들로 옮겨가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 인근의 주거 환경이 좋아진 데다 아파트 입주와 기업 이전이 잇따르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도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이 노후화되면서 이들 신도시와 인접한 바로 옆 택지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건축이 쉽지 않은 반면 인접한 개발지구 아파트는 거주 매력도가 높고 기존 신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거 양극화가 조금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전월세 임대차 가구의 월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달 이렇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이 서민 주거비에서도 또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 상황,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와 친절하게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속 답답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작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드렸죠. 그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주거 양극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가구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월세 비율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제목이 주거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시대적 흐름상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봤을 때 과연 평준화될 것이냐 아니면 양극화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져서는 양극화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양극화라는 부분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 어떤 변화의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따른 우리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주거 양극화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 내가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일단 자가 점유,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세로 사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월세로 사는 형태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늘어나는, 즉 내가 자가, 그리고 전세, 월세, 이 세 가지 주거의 형태 중에서 이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가 형태, 그리고 월세 형태, 이런 형태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전세 형태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가 점유율이라는 거는 전체 가구 중에 집을 사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데요. 지난 2014년에 53.6%에서 2016년도에 56.8%로 3.2%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차라리 전세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어떤 수요층들의 변화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꾸준하면서는 그래도 새 집으로 좀 이사를 해야지라는 부분하고, 이 저금리 기조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자, 금리가 낮게 되면은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차라리 그냥 전세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전세 올라가는 거를 월세를 좀 환산하는, 즉 반전세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수요 공급 논리로. 자,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자가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가는 원인이 요런 데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정부 정책도 꾸준히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대출도 조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 D&Z를 늘어서 집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가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부 다 모든 계층이 자가 점유율이 올라갔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이것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빨간 그래프,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데, 이 빨간 그래프는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에는 여기서는 월 4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을 고소득층이라고 일컬었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월 2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을 저소득층으로 일컬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년씩 지난 2012년, 14년, 16년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자가 점유 비율은 50%에서 47%, 46%로 줄어드는 반면에, 자, 반대로 이런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64%, 69%, 73.6%로 늘어갔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냥 집값이 불안하니까 그냥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전세금은 올랐고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러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좀 빠른 판단에서 차라리 융자를 띄고서라도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몇 년 전에 선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도 올라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항상 주거 양극화라는 부분이 사회적인 트렌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도 꾸준히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나 또 종목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파헤쳐서 차라리 전세보다는 좀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자가 점유율이 높았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가 낮아졌다는 부분, 또 월세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 비율이요, 5.6년을 계속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점점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1인 가구도 증가하는 거고요. 가구당 소득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 자, 그렇게 해서 전세 가구에 대한 비율로 보면은 2012년도에 49.5%에서 2016년은 39.5%로 전세가 오히려 전세를 거주하시는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부분하고 월세 가구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50.5%에서 2016년 무려 60.5%로 이렇게 월세 거주하시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1인당 평균 거주 면적도 오히려 감소를 해서 중소형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주택시장이 1인 가구로 월세로 또 재편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전세보다는 오히려 점유를 하는 부분, 즉 집값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좋고 교통이 좋고 주거 인프라가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내 집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쪽이 나을 것 같고요. 또 월세라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한테 월세를 사세요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각도에 생각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월세 인구가 계속 이런 가구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 즉 이런 식으로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이런 소형을 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수요 공급 논리로 따진다면은 내 공급은 상대적으로 작고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도 내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 주거 양극화의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주택은 사라. 그리고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1인 가구에 맞춘 그런 수익형 부동산도 매입을 하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주거 트렌드에 맞는 시대적 흐름상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주거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은 지금이라도 좀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또 투자의 마인드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자, 이런 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투자와 관련된 전략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한 점 가지고 계세요? 네, 양재동 우성아파트 27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가 재건축에 그 수익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좀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네. 그 갈아탈 위치가 서울숲 대림 아크로 포레스트인가 주성복합 통합 네.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런데 괜찮은지. 네, 지금 현재 양재동 우성아파트 27평형은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세를 놓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생각만큼 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대림 아크로 포레스트 주상복합 네네. 아파트로 좀 이동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청약을 앞두고 있어요. 아, 지금 청약을 좀 받아볼까 지금 네네.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네. 양재 우성 아파트 그 양재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단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지금 애초부터? 한 27년 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갖고 있었어요. 91년도 입주를 했으니까 네, 굉장히 오래도록 갖고 계셨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재건축을 좀 기대해서 좀 놔두자니 조금 네.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또 팔자니 약간 아까운 듯하고 지역적으로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급하게 파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뭐냐면 일단 이게 오래됐단 말이죠.
네네. 자, 오래됐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쪽 지금 그 양재동이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동네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물론 네. 요 아파트로 따져서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두고 있고 또 요쪽 왼쪽에 뭐 삼성 R&D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에서 거주를 하려는 그런 수요층들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꾸준히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단 다른 것보다 가격이 조금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답답하신 것뿐이에요. 네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아파트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700세대 정도 되고 이게 지금 한 5평형으로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거는 나중 되면 이제 어떤 그 장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냐면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재건축보다는. 그 리모델링은 뭐가 좋냐면 이 단지에서 내가 35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평 정도가 늘어나요. 네. 그럼 45평짜리가 될 것이고, 요런 그 어떤 그 전기업체라든지 또 시공사가 어떤,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집으로 거듭날 수 있냐면, 그냥 그 30평대 아파트에 딸린 방 하나 정도의 그 원룸 형태로 이렇게 딸린 부분으로 이렇게 기획을 잘만 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추가 분담금 얼마를 내서라도 충분히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어떤 화두가 좀 생겨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꿈틀대지 않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를 모색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곳들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는 곳들이요. 이렇게 작은 평에서 큰 평으로 다양하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의견이 틀리죠. 네. 야, 나는 이렇게 수평 확대를 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요만큼만 하고 나는 이만큼만 해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서로요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사업이 되다가도 꺾이고 가지고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단일평으로 구성되는 거는 오히려 시공사나 정비업체 측에서 노리는 거예요. 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기가 손쉬우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 어디 정비업체든 어디 시공사든 달려들어서 좀 이렇게 사업을 합시다. 이런 계획안을 조금 내밀고 저기 했을 때 그야말로 이 주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수막 하나 걸리는 거 그래도 가격이 1억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다려야 돼. 그거 아니래도 떨어질 염려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다리면 조금 어느 더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네? 기다리게 되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그거는 뭐 사실 여기가 사업을 얼마나 빨리 좀 그 추진을 할 것이냐는데 좀 적극적으로 저기를 한다면은 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분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라라고 해서 자꾸 다른 곳에 소스를 받는 순간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는 그야말로 가친 추진위원회 그 설립부터 해가지고 현수막 하나 딱 걸려서부터 바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관심도가 결국은 다른 업체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신경을 쓰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조금을 하게 되면요. 그런 시간을 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조금 성급한 마음에서는 조금 내가 한번 사무실 찾아가서 조금 의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그 성수동에 네. 그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예요. 네, 주상복합이에요. 네, 주상복합인데 사실 이게 아까 지금 무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선이 뭐 7억대, 8억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분양받으실 금액이 얼마짜리죠?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냥 예정인데 5천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가 지금 그야말로
중형에서 대형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고급 아파트로 분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분양 금액이 세잖아요. 네. 그냥 단위 자체가 뭐 10억 이하 단위가 아니라 그 이상 20억, 30억 단위로 지금 한참 뛰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도로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네. 해도 괜찮겠느냐. 좀 사실은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맥락상 보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쪽에 그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로만 따져도 사실 지금 시세는 한 5천 가까이는 됩니다. 평당 금액을 네. 따진다면은.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분양되고 있는 이런 분양 금액을 어느 정도 분양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봐서는 이게 분양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피가 더 붙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피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지 중에서 가장 적은 게 치열할 거예요. 큰 것보다는. 저는 네, 그래서- 36평인가 그걸 예, 그렇죠. 36.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거를 청약을 해 보셔서 하면은 네. 평당 5천대로 해서는 사실은 피가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네. 한번 청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워낙 이 성수동이라는 입지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게 물론 이제 그 압구정 위쪽이라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이 근처에 한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또 스리마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어떤 가격의 자리매김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좀 세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미 강남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주거 영역의 자체 트렌드 자체가요. 거의 강남화되고 있다. 그래서 네. 강남 집값이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30평대 한강 보이는 것 같은 경우라면은요. 거의 뭐 24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평당 시세로 봤을 때 6천이 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5천이라고 손쳤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이 한강이 보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피가 붙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노려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거운 그런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비현실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황에 맞게 움직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청약을 하시더라도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양재동의 우성 아파트도 매도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이야기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기 중량구 중화동 한신아파트 상복역 앞에 네. 한신아파트를 이제 26평이 3억 6천 7천 하거든요. 네. 그거를 사서 월세를 놓을까 하고. 근데 여기는 세대가 한 1,500세대 돼요. 네. 그리고 저기 강서구 방화동 신동 아파트는 값이 비슷한데 세대가 한 200세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월세 수익형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네네. 거예요. 네. 네.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 26평형,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이 신동아 아파트 26평형, 이 두 개의 네. 아파트 중에 내가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차곡차곡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곳일지,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중랑구 중화동 네네. 이게 굉장히 지금 멀리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서울 지도를 다 펴야 돼요. 그죠? 상복역 옆에. 네, 자 예. 지금 볼게요. 상복역 옆에 예. 있는 한신 아파트. 예. 예, 이게 1,500세대 정도 되고 이게 96년도에 입주를 20년 했죠. 정도 넘었나 봐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멀리에 예, 강서. 그 신방화역 위에 있네요. 네네. 예, 신동아 아파트. 예. 자, 요건 한 220세대 정도 되고 이건 95년도에 또 입주를 했고.
예, 예. 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살까? 이거 근데 네. 둘 다 이제 3억 초반대고요. 네. 자. 네, 근데 지금 그것도 20년씩 된 거를 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좋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님은 이걸 왜 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을 팔았어요, 아파트들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아파트 소유한 게 없고, 예. 여기 제가 노후에 생활비가 되어야 돼서, 네. 그래서 월세를 좀 받아서. 월세. 예. 월세 생활을 수익형. 할까 하고, 예. 자, 일단은 이런 네. 트렌드부터 잡아보죠. 네? 네. 자, 아파트가 네. 수익형이냐? 이거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월세를 통해서 월세 수익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네네. 통상적으로 한 3% 네. 연수익률이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갔을 때 일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한 5%대 정도 나오는 것에 네, 비해서는 네, 네. 상당히 수익률이 낮아요. 예, 예. 물론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되팔기도 좋고 좀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안정성을 선택을 해서 지금 가져가시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있던 목적에 부합되는 물건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대적 흐름상 맞지는 않아요. 맞겠죠. 왜냐하면 너무 월세를 많아서. 놓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점점점 예, 예. 전세보다는. 예. 그러면 서로 경쟁, 예, 예. 그러니까 물건들이 월세 물건들이 많아지면은 결국 예. 내가 월세를 더 올리고 싶어도 월세를 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아니다. 그런 아파트는 예.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월세를 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강서구 또 이런 식으로 중랑구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는 좀 강남에 가까운 지역 아니면 강남 아니래도 근처 상권이 좀 발달돼 있는 그런 근처에 있는 곳에서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뭐 연금형이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네. 가져가는 것부터 출발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 예, 말씀을 예. 일단 드려보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굳이 둘 중에를 좀 비교를 해 본다면 네. 일단 월세를 놓는 각도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기서 보면 이게 마곡지구 근처잖아요. 네네. 자,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거는 네. 자, 마곡지구에는 분명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요. 네. 무려 16만 명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뭐 LG부터 여러 가지 대기업군이 들어오면서 네. 속속들이 계속 입주를 하지만 자, 거기에 따른 인위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게 여기에 작은 이런 새거. 오피스텔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런 어떤 경쟁자들이 내 근처에 있으면 나는 지금 새 거가 아니잖아, 이 아파트는. 예,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월세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마곡지구의 인구가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내 거보다 좀 새 거, 내 거보다 좀 작은 거 이런 거에 경쟁에 밀리기 때문에 사실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시세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지 않겠느냐 새 생각을 빌라는 해요. 어때요, 그러면? 그 네? 동네 강서구의 곡이 예. 신동아 옆에 새 빌라. 새 빌라 일단은 그거는 각도 면에서 봤을 때 새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공급이 조금 많이 있는 경쟁 속에서 내가 들고 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요 경쟁자들이 많으면 안 돼요. 네네. 예, 내가 귀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익형 또 차익형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네. 용산에 빌라 5층짜리를 지었는데 6월에 입주고 2억 5,500인데 2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자, 살려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네네. 방송에 많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용산이 됐든 아니, 근데, 어디든 네, 됐든 그거를 좀 사고 싶은데 나름대로 그건 지역은 괜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하나 두 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용산 말고라도 다른 물건을 하나 두 개를.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은 꼭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네네.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해드린다거나 뭔가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투자해야 조금 성과가 높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인천이에요. 인천 연수구. 네. 지금 무지개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건 한 2억 5천 지금 하거든요. 24평이. 연수구 무슨 동이요?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 동춘동이요? 아파트. 원인 무지개 지역에서 아파트. 멀지 않은데인데 예. 가까워요. 일단 그쪽은 동막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막역. 집값이 지금 굉장히 낮은 데 대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쪽 지역이 네, 특성이. 네. 그래서 네. 그쪽에 이제 송도 지역이 워낙 가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거기 네. 아니면 논현지구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갖고 계신 동춘동에 있는 것도 꾸준히 전세금의 매매금을 밀어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요즘 거기를 매매를 좀 했어요. 네. 매매를 했는데 또 다시 매매를 할까 아니면 말까 그러거든요. 그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가져가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어쨌든 제가 요거에 대한 팔았는데. 부분은 아까 이해를 하셨죠? 네네. 예, 요거 제가 강서구 팔았는데 방화동에 있는 거는 조금 네네. 제가 X표를 네네. 끈 거고요. 예. 여기 아까 상복역 옆에 있는 한신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세모를 칠게요. 네? 자, 세모. 세목? 동그라미라가 아니라 세모. 예. 그 뭐냐면 예. 나쁘지는 예. 않다예요. 예. 예, 지역적으로 이 근처에 중앙뉴타운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 근처에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상태로 예. 어떻게 보면 단지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비율이 아까 같은 거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좀 높아요. 전세 비율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다. 또 특히나 이 7호선 라인이 강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좀 꾸준하지 않겠느냐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갔을 때 뭐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세를 낀다든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세모 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투자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파트는 수익형으로 가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 이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울에도 오피스텔이 너무 포화 상태라 그래서 맞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좋은 강남은 지역, 괜찮을까요? 좀 저비용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그리고 네. 이제 강남은 그래도 오피스텔은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나중에 꼭 세미나 한번 오세요. 그래서 네, 제가 며칠이에요?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네, 있을 것 며칠이에요? 같으니까. 세미나 공지를 보시면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니까 신청해서 꼭 오세요. 토요일 날 몇 시요? 네,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1시에 있어요. 1시요. 네네. 무슨 역이요? 네, 그거는 이제 전화해 보시면 알고요. 네. 네, 이렇게 일단 삼천역.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이제 네, 수익형 네. 부동산으로 좀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네, 좀 네. 지역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세미나는 저희 방송 이후에 좀 잠시 후에 또 안내가 되고요. 그 안내 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용해 보세요. 2638에 2638-3910번이요. 10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만 가르쳐주면 돼요. 역만 가르쳐주면. 삼천역. 네,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네, 전화해보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이렇게 좀 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자리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세미나 안내 더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점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어느 지역에 고민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네. 강촌 한신 아파트 49평이요.
네. 지금 이 한신 아파트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2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좀 넓은 네. 평형에 두 분이 거주하고 계셔서 지금 네. 계속 거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강촌 한신 아파트 49평형. 과연 네. 계속 좀 안고 가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산 그 마두동에 네. 강촌마을 한신 2단지에 49평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두 분이서 살기에는 좀 넓죠? 네, 넓어서 자, 중요한 건 여기 언제부터 사셨죠? 2014년에 매수해서 이제 올해가 딱 3년 됐어요. 자, 그럼 그때 얼마 주고 사셨죠? 4억 5천이요. 4억 5천. 자, 지금 금액이 좀 올랐죠? 지금 6억 넘어가요. 6억 정도 넘어가고. 네네. 자, 일단은 이 일산이라는 지역이 살아보면은 좀 살기 정말 너무 좋은 곳이죠. 너무 좋아요. 네. 자, 근데 이 마두동이라는 지역 또 이제 그 정발산 그리고 주엽 요렇게 세 군데 자체가요. 네. 워낙 그 거주 환경이 가장 그 좋게 구성이 돼 있는 택지 지구입니다. 여기가 일기 네. 신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기는 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몇 년 전에 사셨다가 지금 가격이 좀 올랐는데 네네. 지금 6억 시세에서 또 7억, 8억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GTX도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지금 두 분인데 네. 둘이 됐든 식구가 살든 네. 내가 일단 전세가 아닌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네. 이쪽 일산도 들여다 볼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서울에서 좀 더 가까운 그런 네. 어떤 그 주택을 조금 바라볼 거예요. 신랑이 직장이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서울하고 이렇게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은 행신이라든지 상암 이쪽이 될 거고요. 네네. 저 오른쪽으로 가서는 은평뉴턴이라든지 삼성지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쟁자가 네. 작고 새 거인 게 경쟁자들이라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같은 금액에 어떤 네. 것을 선택할까라고 10분한테 물어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엔 한 7, 8분이 좀 이렇게 넓고 오래된 것보다는 좀 네. 작아도 좀 새 거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분 성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 가격 자체도 그게 지금 6억에서 7억, 8억 오르는 것보다는 요 근처 서울하고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세금 상승 그리고 매매금 상승이 오히려 더 많은 수요층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네, 네. 사실은 지금 효과는 보셨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3년 전, 4년 전에 사신 거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를 보셨는데 지금부터 출발을 해본다면 네. 지금 그 금액을 주고서 또 하나를 더 살 정도로 매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최소한의 이 근처에 있는 단지 네. 중에서 30평대를 간다든지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쪽으로 조금을 진입을 하다 보면 6억 갖고 어디든지 지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30평대 같은 경우라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를 거야 하고 미련을 두고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아, 월세나 전세도 맞지 않다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시네요? 거죠. 아, 왜냐하면 선생님, 그럼 전세를 네네. 놔도 네. 지금 이게 49평이잖아요. 네. 트렌드 자체가 그래요. 이게 이제 50평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4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 있고 60평짜리가 있어요. 네. 그럼 전세를 놓으면 요거 전세는 어떤 게 가장 전세 비율 금액이 높냐 하면은 이게 전세가 가장 높아요. 오히려 40평대. 방 4개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전세 금액이 크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알차고 40평짜리가 오히려 전세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 가격, 집값에 대한 반영으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준화 될 것이다. 60평, 50평, 40평이. 그럼 지금 갖고 계신 49평이 가격이 앞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가격이 올라선 건 이쪽 근처에 있는 중소형
이런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올라섰기 때문에 네네. 그 후차적으로 또 가격이 올라버린 거야, 이게. 근데 앞으로는 제일 먼저 오를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1순위는 아니잖아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은 조금 변화를 조금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에 그래서 또 제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지구 지금 보고 있고 네. 지금 삼성이 입주가 지금 다음 달부터 입주고 삼성도 좀 그다음에 많이 올랐고요. 네. 삼성 말고도 지금 네. 서울로 좀 자꾸 들어오면서도 사실 괜찮은 전망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아직은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도 꼭 나중에 세미나를 오셔서 1대1 네. 신청을 하시면 제가 좀 더 폭넓은 영역으로 이런 아파트가 어떤 금액선에서도 조금 네네. 저비용으로 들어가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찾아다니셔 봐야죠. 매수 타이밍은 그러면 타이밍은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시장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우리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그럼 여기 49평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사실은 될까요? 이사 가실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아.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매도라는 거는 오히려 사실은 조금 뭐 서두르거나 이렇게 좀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논하지 말고요. 그냥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이사할 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오히려 네, 전세 편하게- 끼고 더 가져가서 나중에 2년 있다가 팔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와 함께 좀 매도를 고민하시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또 세미나 참여 안내도 드렸으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내용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런 고민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리는데 시간적인 좀 제약이 아쉽지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도움드리기 위해서 또 이은환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세미나 안내 좀 친절하게 해주시죠. 네. 자, 세미나는 그야말로 이제 총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서는 어느 지역, 뭐 어느 아파트면 아파트, 어느 종목이면 어느 종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나한테 관련돼 있는 것은 굉장히 번뜩이는, 예,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읽어낼까 하는 거는 역시 좀 세미나를 오셔서 좀 이렇게 큰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세미나 주제는 이런 각도로 갑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라는 부분,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믹서를 해서 좀 어떻게 시장을 읽어낼까. 그래야지만 내가 예를 들어 시장이 좀 가라앉는다 그러면 얼른 팔면은 좋은 거고 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늦게 팔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시장 흐름 읽기를 첫 번째 테마로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이 늘어나니까 가액이 올라가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또 직장가입자 말고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 하나 취득을 했는데 내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건지 아닌지 불안해서 감히 내 명의로 취득을 해야 될지 말지 모르시는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즉 건강보험에 대해서 완전 해부를 해드린다 하는 거하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정리를 말끔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이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 그야말로 부동산 종목,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 또 연료 빌라라든지 다가구 수익형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느냐에서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론을 좀 일일이 쪼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첫 번째 시장 흐름 읽기, 두 번째 건강보험료 해부, 또 주택임대 사업자의 해부,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종목별 해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했으니까요. 참여를 해줘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개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예약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꼭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차이나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이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이 땅 사랑이 정말 유별나다 할 정도로 많은 이 중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제주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중국 해외 자본들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차이나머니. 그야말로 뭐 중국의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자, 근데 이제 차이나머니가 제주 땅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제주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돈 흐름을 잘 잇는 이런 중국 자본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도별 중국의 토지 보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딱 보니까요. 일단은 2015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7,300필지 정도에서 16년은 4,800필지로 조금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경기도, 서울, 강원을 필두로 해서는요. 2015년에는 이렇게 3,800건수에서 무려 6,000건으로 올라가는 또 서울도 3,000건에서 4,300건으로 올라가는 또 강원도도 이렇게 소폭 오르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탈제주도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이런 돈 흐름을 잘 잇는 중국 하본의 어떤 흐름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주도 같은 경우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 자본이 제주도 개발 부지를 위주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개인 자산가들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에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다가구주택 또 상가주택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한 땅값 상승분은 이런 경쟁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더 많이 오를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미리 어느 정도 선점을 해 놓는 것이 좋지 계속해서 이런 중국의 차이나머니와 경쟁을 하면서 가게 된다면요. 또 치고 빠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주 땅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 자체가 한켠에 몰려왔다가 다시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굉장히 중요 지역, 뭐 역세권이나 사람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롱런 차원에서 또 어떤 나중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유를 하려는 그런 어떤 빌딩을 매입을 한다라는 목적 차원에서는 조금 연구도 많이 하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대규모 자산가들이 이 제주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 자산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알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상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차이나머니와 경쟁하기 전에 먼저 좀 선점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또 전문가의 도움 언제나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와 친절하게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좀 해결을 해 드릴까요? 아, 네. 지금 저희는요, 솔직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 때문에 정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집을 보다가요. 네. 상도동에 있는 더샵 49평이랑요. 사당 2가에 33평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중에 어디가 실거주도 하면서 미래 가치도 있을지 고민 중이어서 상담 의뢰했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꿈꾸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더샵 1차 아파트 49평형 아파트와 그리고 사당동 리가 아파트 33평형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아파트 중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 실제 거주하면서 앞으로의 또 미래 가치까지 밝다면 더 좋겠지요. 어떤 곳이 더 좋은 거주처가 될지 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애청자라고 서두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동작구 상도동 네. 더샵 장승백 2역 그 위쪽에 위치한 네. 그런 아파트잖아. 2007년에 입주한. 네. 자, 그리고 49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수역 근처에 있는 리가 아파트. 요거는 2013년에 입주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는 33평이고. 네. 자, 금액선은 그 약간 엇비슷한가요? 상도동 더샵 같은 경우는 30평대랑 20평대는 많이 올랐는데요. 네. 49평대는 의외로 덜 올라서 분양가랑 비슷해서 거의 7억 5천에서 맥시멈 8억 정도. 7억 5천 정도. 네. 자, 그리고요. 여기 그 리가 같은 경우는요? 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간의 그 청산 절차 때문에요. 400세대 중에서 한 200세대 분양됐고 나머지 200세대는 이번 달에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해서 한 6억 7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6억 7천. 네네. 네. 자, 우리 저 시청자님 본인 지금 이제 아기를 이제 키우는 마음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집이 넓은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주변에 애들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뭐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미래 가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네. 많은 사람들이 사려 하는 아파트가 확실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입장에 섭니다. 네. 둘 중에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여기 사당동은요. 이 교통 환경이라든지 또 이 방배라는 어떤 교육의 특수한 그 지역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쪽을 선호를 해요. 단지 비싸서 못 올 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우성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새 아파트로 늘 갈아타길 원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네. 여기도 좋지만은 여기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방배랑 인접된 이수역 근처에 있는 이런 그 사당동이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곳 중에서 2013년도에 33평이면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할 것이며 또 네. 여기 반포 잠원 지역의 이주 수요도 다 방배동 아니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 여기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여기 네. 1,000만 원 오를 때 여기 2,000만 원 오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으니까 네네. 딱 그냥 정해서 좀 넓은 게 좀 살고 싶고 아쉽기는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내 집은 좀 작고 알차고 새 거가 더 많이 오른다는 취지로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선생님, 지금 거기가 그 조합원이랑 그 절차가 지금 3년 문제가 좀 동안-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네. 좀 상담 도움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네. 다시 방송 이후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아직 좀 더 상담하고 싶은 내용 남아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방송 끝난 이후에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